2015년 9급 지방직 공무원 공채 수석 합격자입니다. 2016년도 지방직 공채 9급 공무원 합격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경기도 광명시 디자인직 9급 합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광명시 일반행정직 9급 합격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람을 찾고 돈을 얼마나 받는지, 인간관계는 어떤지, 업무 환경이나 분위기. 공부에 집중하려면 잡생각이 없어야 되잖아요. 평균 나이대가 제일 궁금했어요. 광명시들 안녕하세요. 광명요정 권다정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합격자들의 공시생 시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2편에서는 합격으로 이어지는 공부법 꿀팁, 그리고 3편에서는 멘탈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들어봤었죠. 이번 4편에서는 시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뭘 했는지, 그리고 시험 직전의 내용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험 상황, 그리고 본인만의 면접 꿀팁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모든 것들을 제가 대신 물어봤으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인터뷰에 함께 해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신 평범한 공무원분들이십니다. 처음에는 이런 공개적인 인터뷰를 망설이셨지만 미래의 후배분들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거니까요. 답변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와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응원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에 힘입어서 더욱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편 공무원 시험 이야기 함께 해보시죠. 최종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제일 힘든 날이죠. 기본서를 한 번씩, 물론 다 못 보지만 볼만한 거는 보고. 마지막 날 기록 한번 볼까요? 시험 전날에 뭐 했는지. 6월 27일. 광명에서 광명 찾자. 당일 아침에 들고 갈게. 영어 한 해분 풀 거, 아까 말씀드린 1초짜리 미니노트 그거 하나랑 응시표랑 긴장 푸는 법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거 정리한 메모. 요것만 들고 가자고. 다른 건 어떻게 보지도 못하니까. 결국은 제가 모르는 거를 알고 가야 되니까 그냥 공부했어요, 전날에도. 이게 어차피 시험 전날은 공부를 해봤자 머릿속에 안 들어올 테니까 아예 그냥 공부를 안 했어요. 시험 전날은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긴장하는 거 풀려고 어떻게든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그날 9시에 잤던 거예요. 오래 기다리고 기운 빼지 않게 7시간 입학 시간에 맞춰서 가기. 시험 문제 풀다가 너무 빨리 풀고 급하게 풀고 있다 싶으면은 크게 심호흡 한번 하고 차근차근 속도 늦추기. 영어는 어휘랑 문법 나중에 풀고 리딩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풀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긴장하지 않는 거. 마음이 급할수록 더 천천히 심호흡 한번 하고 차근차근 이렇게 유의할 점들을 적어놨었어요. 원래 시험날 대비해서 그 전까지 만들었던 게 1초 노트예요. 손바닥만한 노트에 들고 다닐 수 있게 한 페이지 하나씩 쓰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자성어, 내가 모르는 영어 단어 이렇게 1초 하나 보고 넘어가고 하나 보고 넘어가고 할 수 있게. 버스 타고 가면서 그걸 계속 봤어요. 그걸 보고 이제 시험장 학교 앞에 딱 내렸는데 그때 2015년에 메르스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다 검사하고 들어보낸다고 학교 문이 잠궈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또 멍 때리고 기다리다가 들어갈 때 체온 체크하고 손소독제 이거 다 바르게 시키고 마스크 하나씩 주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날. 보통 학교 문이 7시에 열어요. 시험 시간은 10시인데 8시에 가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고 모터 갔다가 다시 화장실 갔다가 계속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심호흡하고 어떻게든 긴장 풀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8시쯤에 늦지막지 일어나가지고 시험장으로 가는데 저랑 같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막 고등학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때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저 사람들이 내 미래의 동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심장 1등으로 들어간 경우도 전체 한 7, 80% 될 거예요. 가서 자리 확인하고. 근데 막상 그 책상 의자에 앉고 나니까 또 그런 잡념은 사라지고 이제 오늘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왔으니까 최선을 다하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짐을 하고 그 문제를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험 치는 중간에 초콜릿도 엄청 먹고 끝내고 나서 일단 느낌은 괜찮았어요. 노량진에서 모의고사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풀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정해놨어요. 순서를 어떤 식으로 풀 건지. 무조건 국어, 한국사, 수학, 과학을 50분 만에 끝내고 나머지 50분을 영어에 투자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솔직히 합격 못할 거라 생각하고 시험을 했었던 거라서. 일단은 끝날 때 조금 느낌이 와요. 예, 합격할 사람은 끝나고 나서 느낌이 오고 나갈 때 기분이 조금 괜찮고. 면접은 면접 스터디 위주로 다 준비했어요. 노량진에 가면은 면접 특강 학원도 있고요. 그 스터디 구한다고 뭐 저기 소문을 내기도 하고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이랑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그 기관에 대한 파악이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전에 추가 합격 됐으니까 면접 보러 오세요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면접 스터디도 없이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면접 어떤 거 물어보는지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가지고 질문지 뭐 답변 다 일일이 작성해서 계속 연습하고. 면접만 해도 얘기가 너무 길어져요. 면접 특집을 하나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시험 끝나고 면접 준비하는 거 시간만 한 달이거든요. 그 할 때 뭐 이렇게 뭐 잡다기 많이 해요. 뭐 인사하는 법, 여자들의 메이크업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는 남자분들하고 여자하고 또 이게 좀 다를 거예요. 질문도 좀 다를 거고, 당일에 준비한 것도 좀 다를 거고.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새하얘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남을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 자기소개랑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소개, 우리 시의 자랑거리 뭐 이거랑 공무원이 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겠느냐 뭐 이런 거 위주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준비를 안 하고 면접에서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면접 방식을 파악을 안 하고 가서 면접 방식만 알았어도 그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그 국가직 9급 면접에서는 그 자기 경험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역량이 있었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 경험들을 많이 했는지 그런 질문을 검증하듯이 면접관이 질문하는데 저는 일단 면접 준비할 때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단답형으로 끝난다고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사실이 아닌 사실을 그냥 꾸며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면접관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질문을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하여튼 좀 꾸며서 말한 게 티가 났어요. 제가 면접 볼 때 질문 하나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긴 했는데 근데 다들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붙었겠죠? 질문 뭐 한두 개 네. 대답 못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어쩌면 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너무 막 그러지만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다고 하신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냥. 그냥 틀렸어요. 뭐 물어보셨는데 틀린 답을 많이 했는데 그냥 못했었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 긴장했어서. 네. 이제 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시험 합격하고 운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진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게 막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엄청 긴장해서 집에 못 있고 막 쓸데없이 카페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었는데 딱 그 발표 듣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의외로 덤덤했던 것 같아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일이고 면접도 갑작스럽게 준비한다고 보니까 물론 목표한 것보다는 조금 낮은 거였지만 그래도 여기라도 잘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그래도 그나마 잘 됐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처음 발령 주택안정과로 갔었어요. 광명 7동 동사무소요. 주민센터. 홍보실 영상미디어 팀이요. 철성자동으로 나왔어요. 발령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왜 너무 긴장을 하면은 내가 하던 것도 되게 많은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좀 상태였어요. 3개월? 그쯤 되니까 조금 사무실이 그래도 이전만큼 막 덜덜 떨리진 않더라고요. 그 인감 등초본부터 시작했고요. 그 전입 업무도 이제 두루 했어요. 예. 앉아서 상사들 눈치 보는 것도 그렇고 민원인들 공무원 특히 책임감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일이 서류 체크하면서 어떤 거 챙겨야 되는지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거 하는 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주민센터 민원 때는 100% 칼퇴근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시청에서는 조금 보직에 따라 어렵겠지만 자기 능력 여하에 따라서 칼퇴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운 부서에 가면은 자기 능력이 좋아도 항상 밤 늦게까지 있는다고 봐요. 뭐 아무도 터치 안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야근을 해라 하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합격하면 바로 애 생기는 아니요. 그게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개팅은 자주 아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들어와요. 그냥 춥지 않은 만큼 좋아요.
기본급은 일단 저희가 군대 2호봉 포함해서 군필 3호봉 했을 때 정확하게 한 달에 150이 나왔는데 그거는 기본급이고 이제 자기가 초과수당을 찍으면은 저는 좀 초과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초과수당이 한 4, 50만 원 추가로 받아서 한 190에서 200만 원 가까이 실수령을 했고요. 실은 그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책정된 금액은 한 230, 40만 원은 됐을 거예요. 평균. 그게 조금 다른 게 수당이랑 그런 게 야근을 얼마나 했는지도 그렇고 210만 원. 일할만 난다. 135 플러스 알파 받았습니다. 첫 달 월급은 처음에 책정된 금액은 190, 200인데 거기서 공제가 나가고 실수령은 150인데 실제로 그 초과 근무 수당 더해서 한 실수령이 190이요. 항상 보람이 있지는 않겠지만 어쩌다 기억 날 때가 한두 번은 있고 민원인들이 정말 고맙다고 할 때가 많으니까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원하는 거 찾아드리면은 진짜 고맙다고 하시면은 저도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보람을 보고서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 조직은 하여튼 노력한 만큼 하여튼 자기가 하여튼 인정받을 수 있을 거고요. 하여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업무만 최선을 다한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제가 일한 만큼 또 선배님들도 알아주시고 또 혹시 선배님들이 혹시 모르시더라도 그 시민분들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보수적인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책임감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되게 많은 직종이다 보니까 가끔씩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민원인들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나라 돈 받으면서 앉아서 하는 거 없다고 할 때가 자기랑도 안 되고 그래도 공무원들 중에서도 다 일을 마음 써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업무 분장을 공무원들은 하여튼 자기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없다 싶으면 하여튼 이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또 이건 다른 사람은 이건 내 거 아니다 해서 이 사각지대가 생겨요. 하여튼 업무 분장에서 하여튼 어떤 업무는 하여튼 중간에 하여튼 담당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휘부할 때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업무 관련해서 이게 업무 분장 문제가 좀 있을 때도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한 100점 만점에 한 75점 정도는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에서는 조금 제가 지금 경무 기피 부서에 들어 있어가지고 자연재난이 터지면 크게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일이라서 지금은 한 60점 정도 되는데 약간 한 달, 두 달 조금 비수기인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한 70점은 줄 수 있어요. 예. 네, 볼 것 같아요. 물론 봐야죠. 예. 아마 안 볼 것 같아요. 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으니까. 네, 선배들이 들려주는 시험과 면접 비법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이 비법 참고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편은 공무원 시험 합격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고요. 그럼 저희는 5편에서 만나요.